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차갑고 냉정하게 분석하려고 하는 시사통톡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선고 판결 소식이 아닙니다. 그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현장에서 벌어진 아비 규환의 진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법부와 정치권의 비겁한 계산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날의 물리적 충돌 사항을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대현 판사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유죄를 선고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서초동 사저 앞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하려 진입하는 순간 사저는 거대한 요소로 변했었지요. 피고인 측 경호 인력과 지지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불법 영장 물러가라는 구호와 함께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던 거죠. 수사관들이 사저 진입을 시도하자 물리적 충돌은 극에 달했고요. 경호원들은 미리 준비한 듯한 대형 가림막으로 수사관들의 시야를 차단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멱살을 잡고 밀치는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영장은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위침이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지며 현장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백대현 판사는 바로 이 지점, 즉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공권력 거부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백 판사의 판결문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측의 핵심 방어 논리는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므로 저항은 정당 방위였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단호하게 배척했죠. 첫째, 영장의 적법성.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집행 과정에서의 일부 혼선이 영장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상징성.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영장 집행에는 순응해야 하며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감경의 미스테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는 초범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유죄는 인정하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실형은 살되 최저 수준의 형량을 택한 거죠. 타협적 판결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연유입니다. 타협적 판결. 우리 독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백대현 판사는 사실 지규현 판사와 비교해서 아주 멋진 판사다.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존경할 만한 그런 판사라고 추앙을 보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재판을 보고 난 우리들의 시선은 그야말로 실망이 아닐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편 판결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면서도 정치적 중량감 앞에서는 양형의 칼날이 무뎌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전직 통수권자가 공권력 집행을 힘으로 막아선 행위에 대해 초범 강경을 적용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인물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법리는 이겼지만, 법의 논리는 이겼지만 정의는 아주 반토막 났다는 것이 외신의 공통된 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정치권으로 눈을 돌려보겠는데요.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재정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이미자 재경위원장이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겉으로는 자료 미비를 핑계대지만 속내는 역공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이혜훈 후보자의 개인 의혹뿐만 아니라 그를 추천하고 방어해온 자신들의 과거 행적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터져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혜훈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검증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2번은 낙선을 했지만은 공천이라는 거는 공적 행동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리도 샅샅이 살펴봐야 공천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야. 그렇게 보호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용하니까 셈이 나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된 마당에 청문회장에서 새로운 증거라도 툭 튀쳐나온다면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 같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지만 지금 저들의 보이콧은 방어가 아니라 비겁한 회피입니다. 도망입니다. 스스로 쫄려 있다는 것을 우리 쫄고 있지, 이걸 증명하는 셈이에요. 오히려 당당하다면은 청문회를 못 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를 보호하고 역공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회다, 호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청문회를 바로 열어야죠. 2차 종합특검법 통과 이후 송원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반응도 그야말로 히스테리에 가깝습니다. 평소의 논리는 사라지고 비난과 짜증 섞인 발언만 난무합니다. 이는 특검의 칼날이 영장 집행 당시 저항을 기획했던 배후 세력까지 미칠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신임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의 임명을 철회하라는 여당의 공격까지 가세하며 사법부는 사면 초과가 됐죠. 사법행정의 수장을 흔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 구도를 만들려는 이 거대한 압박,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법치의 민낯이라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당사자가 며칠 뒤 경찰에 출두하겠다고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영장 집행의 혼란과 특검 정국, 그 속에서 튀어나온 이 인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혹시 전국
전환을 위한 카드는 아닌지, 그렇다면 어디에 속해 있는 인물인지 시사통통이 끝까지 의심하면서 추적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은 자도, 이를 초범이라 봐준 판사도, 진실이 두려워 청문회를 도망치는 의원들도 모두 국민의 심판대에 의해 서야 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눈을 맑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사통통은 내일 더 독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